3천만 명이 당했다. 대한민국 최대 해킹 참사.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흘러나갔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통신 3사와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이 발생한 것이다.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기술적 사고에 머물지 않았다. 국민 모두의 일상과 직결된 정보가 털려나가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과 충격에 휩싸였다. 2025년 8월 14일부터 8월 27일 사이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무려 200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의 합동조사 결과 확인된 수치다. 피해자는 약 297만 명. 이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 약 960만 명 중 30%에 해당한다.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힌트까지 포함된 민감한 항목이 있었다. 카드번호와 CVC는 온라인 결제에 필수로 쓰이는 값으로 유출될 경우 부정 사용 위험이 매우 크다. 비밀번호 힌트 역시 계정 보안에 중요한 자료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가 9월 1일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카드는 고객들에게 재발급을 진행하고 부정 사용 발생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약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여기에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IMSI, USIM, 인증키키, OPC 등 25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IMSI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구분하는 고유 식별값이고 키와 OPC는 단말기 인증 과정에서 쓰이는 핵심 보안키다. 이 값이 유출되면 통신 서비스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고 오래전부터 알려진 DIRTYCOW 취약점을 방치했다. 또한 침입 탐지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1,347억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집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 KT에서도 피해는 이어졌다. 9월 11일 KT는 개인정보위에 첫 유출 신고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5,561명으로 추산되었고 알뜰폰 이용자도 포함되었다. 유출 항목은 가입자 식별번호와 EMSI였다. 그러나 일주일 뒤 2차 신고에서 피해 규모는 2만 30명으로 늘어났다. 추가로 기기 식별번호 IMEI와 휴대전화 번호 유출 정황까지 포함되었다. IMSI와 IMEI는 이동통신망에서 단말기와 가입자를 동시에 특정할 수 있는 값이다. KT는 신고가 늦어 법에서 정한 신속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일부 서버 로그를 외부 보안 업체에 수개월간 맡겼다가 뒤늦게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직접적인 해킹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안 협력사인 시큐어키가 7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침해 사고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공개됐다. 시큐어키는 LG유플러스의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관리하는 업체다. 신고 내용에는 약 4만 개의 계정 정보와 일부 직원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조사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조사단은 협력사 관리 부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협력사의 보안 사고가 원청 기업의 고객 데이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의 범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까지 총동원해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신고를 늦추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한 점은 큰 비판을 받았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부정 사용 피해는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이미 다크웹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거래된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국민 불신은 커졌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뚜렷하다. 첫째, 취약한 보안 관리, 암호화 미비, 취약점 방치, 협력사 관리 부실이 반복되었다. 둘째, 늦은 탐지와 신고. 법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속 신고를 요구하지만 신고는 대부분 지연되었다. 셋째, 피해 규모 축소. 롯데카드는 200GB 유출을 1.7GB라고 축소 신고했고 KT는 피해자 수를 처음보다 4배 가까이 늘려 수정했다. 넷째, 책임 회피. 기업들은 고객 보호를 강조했지만 실제 보상은 단기 모니터링 서비스나 카드 재발급에 그쳤다. 사건이 공개되자 사회적 파장은 거대했다. 언론은 2014년 카드 3사 유출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개인정보 사고라 불렀고 소비자 단체는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피해자들은 기업의 축소 발표와 지연 대응에 분노했다. 정부와 국회도 압박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조사를 이어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 3사의 연계정보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사건 발생 후에야 이뤄졌다. 예방이 아니라 사후 처벌이었다.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침해 사실 인지 즉시 보고, 의무 강화, 신고 지연 시 과징금 상향, 협력사 관리 책임을 원청 기업에 묻는 조항이 논의됐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흐지부지된 전례가 많았다. 이번에도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기업의 말은 믿기 어려웠고 정부 발표도 안심을 주지 못했다. 유출된 정보는 회수되지 않고 피해는 수년 뒤에도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융 사기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은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한 기업의 보안 실패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정작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대비를 보여준 셈이다. 2014년 카드 3사 유출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기업은 여전히 비용 절감을 보안보다 앞세웠고 제도는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 피해는 언제나 국민이 떠안았다.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너져 내린 사건. 롯데카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까지 한국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뚫렸다. 피해자는 국민 전체였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그 기반을 관리해야 할 기업들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사건 이후 과징금과 과태료, 법 개정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크웹에 흘러든 데이터는 앞으로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평생 지속된다. 대한민국 최대 해킹 참사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다. 보안은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이다. 이번 사건의 무게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규모 유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